네, 안녕하세요. 박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2년 전에 암웨이 사업을 알아들을 때, 저는 이제 신우로부터, 저희 남편의 사촌 여동생분으로부터 이 사업이 왔는데, 제품이 미제인지도 몰랐고,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제품을 써보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3년 반 동안 후원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 뭐 몇 개월 동안 도망 다니신 분들은 있지만, 저보다 더 오래 걸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빠른 시간 안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저도 3년 반 동안 소비자 생활을 했지만 오래 걸렸어요. 이 미팅장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관심 없는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뭐 다단계나 할 사람으로 보여 이런 정도의 그 다단계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많았기 때문에 암웨이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되게 허접한 일 정도로 생각했던 멋진 일이라고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암웨이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좀 좋대더라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암웨이 사업을 했었을 때 배경은 제가 우울증 치료를 좀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제가 우울증이 왜 걸렸냐면은 제 스토리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앞에 좀 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여자가 뭐 하다 온 여잔가 아셔야 돼서 저는 이제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복학생 선배를 만나서 졸업하고 막 결혼을 했고요.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찍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오빠에 미쳐가지고 사랑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장남이었고요. 뭐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머님이 중풍으로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계셨는데 제가 여기서 헐 이 소리 나왔네요. 그래서 헐이에요 진짜. 좀 몰랐어요 중풍이 뭔지도. 왜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중풍이 뭔지는 잘 몰랐고 좀 몸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제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13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아프셨고 돌아가셨어요. 뭐 어머니 안 모시게 생겼다, 뭐 안 착하게 생겼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보다 착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고요. 굉장히 아버님하고도 관계 좋아요. 보기보다 까칠하지 않아요. 저 성격 좋고요. 이제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나이트클럽 다니고 놀아야 되고 연애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에 제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이제 아픈 시어머니를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우울증이 왔죠. 당연히 그거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든 몰랐지만 남편이 병원을 보내줘서 제 상태를 몰라서 제가 가진 않았고 남편이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그렇게 이제 암웨이가 저한테 이제 제품으로 저한테 이제 왔었죠. 제품으로 왔었고 제가 제품을 쓰게 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중풍이고 이제 뚱뚱하시고 이제 혈관 질환이 많이 오는데 저희 남편이 아버님을 닮았으면 좋은데 어머님 체질이랑 똑같이 닮았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30대 후반에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세 자릿수가 된 거죠. 술 먹고 접대하면서. 그때 제가 또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가 지금 어머니 모시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남편까지 어머니처럼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현실 점검이 좀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암웨이는 거부했지만 그리고 이제 암웨이 제품은 아가씨가 하니까 팔아준다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암웨이가 그렇게 신우로부터 왔었던 암웨이가 진행이 됐었고 저희 남편이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업계에서 한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독점 공급을 저희 남편이 컴퓨터 부품 그다음에 그런 칩들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생활비를 풍족하게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모임에 나와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현실 점검들을 좀 하게 돼요.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일찍 나와서 이제 아기를 빨리 낳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아들도 이제 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아들이 이제 22살이 됐고 저희 딸이 지금 이제 19살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웨이라는 거가 왔었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었지만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게 있다는 것도 되게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속에 와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배경으로다가 현실 점검에 대해서 이제 암웨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보통 여러분 여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암웨이 보상들이 일이기 때문에 보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 보상도 있고 이렇게 넌캐시라고 해서 여행으로 가는 보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뭐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도 여성 CEO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보상 받으시는 외국계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외국계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
그분이 그 회사에서의 어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남편의 자리는 없어요. 자녀도 함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무료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가치 중심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이후에는. 왜냐면 이 회사를 창립한 그 리치 디보스 그 창업자의 어떤 그런 철학이요. 저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아메이면 아메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칠게요. 만약에 제가 나와서 열심히 했다고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취해서 그곳까지 갔다면 자기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열심히 산다는 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애들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해서 아메이에 꽂혔던 것 같고요. 아마 아메이에 여행 보상이 없었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벌어다 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일이야, 돈만 버는 일이야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저희 딸 6살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보상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없는 시절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크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마랑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하는 일 외에 플러스 알파로 아메이 사업을 자기 직업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꽤나 저희 딸이 볼 때 괜찮은 직업으로 비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팅에 오시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잘 꼬셨다가 나중에 또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잘 파는 방법, 사람 꼬시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모임에 와서 사업을 결정하니까요. 스폰서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줬던 건 뭐냐면은 꿈이 뭐냐? 그래서 드림 리스트를 만들고 드림 보드를 만들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제 꿈을 다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이면은 저희 딸과 잡지책을 오려서 그렇게 드림보드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꽤나 그 활동이 재밌었던 거예요, 저희 딸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풀타임 엄마가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양말까지 다 신겨서 학교를 보냈던 엄마이기 때문에 저도. 말은 안 했고 우울증이었지만 애한테 올인돼 있던 엄마였거든요. 근데 그 풀타임 엄마가 저 같은 엄마였다면 딥블루한 음악이나 틀어놓고 한 번도 웃어주지 않고 유치원에 갔다 왔을 때 한 번도 웃으면서 안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비 같은 엄마 있죠. 왔어? 밥은 주고 간식 챙겨주고 씻겨주고 다 하지만 한 번도 웃지 않은 좀비 같은 엄마. 그런 엄마의 모습을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런 엄마였더라고요. 그러니 주말마다 변해서 엄마가 잡지책을 오리면서 체리나 엄마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어디도 데려갈 거고 뭐도 사줄 거고 이런 걸 하니까 저희 딸이 얼마나 좋겠어요. 6살인데. 근데 제가 다시 누울까봐 저희 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요. 맨날 보여줘요. 이 사진 많이 보셔서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사진이에요. 저희 딸이 이거를요. 그날 하루에 다 찍었는데요. 옷 입은 거 보세요. 다 바꿔 입었죠. 그리고 제품이 놓여있는 장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생필품이다 보니까 그 장소마다 가서 다 찍은 거예요. 모델이 돼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아메이 모델이 될 테니까 아메이 사업 열심히 해. 그 누워있던 엄마를 6살짜리가 표현은 잘하지 못했지만 제가 누워있는 거 싫었던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엄마가 아메이 사업하고 나서 너무 밝아졌거든요. 달라졌거든요. 꿈을 얘기하게 됐거든요. 어쩌면 풀타임 엄마로 있으면서 꿈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엄마보다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단계라고 얘기했던 그 아메이를 시작해서 제 인생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저희 딸이 늘 응원해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뭉클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볼 때마다 결단해요. 저희 딸한테 모든 보상을 해주리라.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제가 많이 깎이고 모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젖밖에 모르고 그렇게 깎이면서 제가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저희 남편 돈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비포 아메이의 모든 명품은 저희 남편이 다 사갖고 온 거예요. 돈을 물쓰듯이 썼거든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그렇게 풍족하게 자라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요. 애들이 원하지 않아도 다 사갖고 오고요. 백화점 세일하면요. 자기가 먼저 가자고 얘기하는 남자.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부러워했죠. 물론 좋았어요, 저도.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서 무언가 인생을 깨달아 갈 때는 저희 애들한테 무언가 소유하기보다는, 그래서 요즘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소유해주기보다는 무언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기로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원하는 모든 곳은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얘는 늘 예약을 하고요. 어디론가 떠나요.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오죠. 그래서 유학도 뭐 다른 거를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다음에 그 영어를 했었을 때
그 펼쳐지는 그 어떤 가능성과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이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만 해도 한 30번을 넘게 보상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행은 가서 너무 좋은데 누리지 못한다. 즐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면 호텔 카운트에 있는 그 호텔 직원하고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여기 주변은 어때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나한테 말 걸까 봐 되게 무서운 그런 여행이 어느 순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내가 보상을 많이 해줄 건데 지금 언어가 되면은 걔가 충분히 내 돈을 가지고 어디 해외를 갔을 때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언어도 좀 배워오고 많은 것들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걔는 어딜 가도 되게 당당하고요. 어딜 가도 다 서치해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쟤는 진짜 좋겠다. 그리고 그 여행을 온전하게 즐기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소유하는 데는 저는 안 사줘요. 이렇게 뭘 원하거나 이러는 건 진짜 돈 안 쓰고요. 걔가 원하는 거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여행은 다 보내줘요. 보내달라는 거는.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 로마 갔을 때도 이것도 아메이 보상 여행으로 간 거였는데 이때도 저희 딸이 너무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꿈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니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는 아니지만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해결해주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모임에 왔었을 때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래프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잖아요. 다행히. 어머님이 아파서 되게 힘들었지만 또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다행히 잘 나가서 생활비는 굉장히 풍족하게 갖다 줘서요. 그 수입이 영원할 줄 알았고요. 우리 남편이 한 60까지는 돈 벌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직장인들도요. 직장이 다니면은 수입이 제로가 되죠. 언젠가는. 왜? 임시소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영사업 하셨던 분들도 전문직도 다 그 일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수입이 다 제로가 되는 임시소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메이 모임에 와서. 아메이 수입은요. 내가 애용자 네트워크,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생필품, 아메이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는 권리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자리 얻을 때 잘 되는 거 얻으려면 권리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거예요. 아메이 소득은. 그래서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소득을 받는 거예요. 35%가. 제품 하나를 팔아서 판매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이 좋은 게 무슨 재벌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을 때는 집중해서 12시, 1시까지도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진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한테 딱 맞아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조금 영혼이 자유로워. 이런 사람은 꼭 하세요. 제 컨셉에 맞게. 여기 강사가 계속 바뀌실 거지만 아마 그런 분들 딱 맞아요. 아메이가. 어디 매여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돈 많이 줘도 싫은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막 10년 동안 돈 너무 많이 벌었는데 나 이거 언제까지 여기 매여서 살아야 되나. 그런 타이밍이 오신 분들 아메이 사업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전문직이었거나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했었어도요. 결혼을 하고 경력 단절이 되고요. 나이를 먹게 되면요. 그 나이에서 잘려요. 그럼 단순 노동.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실 정원 됐을 때 제 동생한테 그래서 제가 자매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제 아메이 모를 때. 이제 제가 막 우울증이 심각하니까 막 이혼하고 싶은 위기에 왔었을 때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나 진짜 못 살겠어. 막 그랬어요.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 어머님이 나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동생이 딱 한마디. 나 그래서 야 그래도 나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야. 여자는 그래도 어디 가서 붙박이도 할 수 있고 애기도 봐줄 수 있고 파출부 하면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여자분들? 제 솔직한 얘기 하는데 제 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니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언니는 그날 잘려. 아줌마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일 나오지 마세요. 언니는 그 소리 분명히 들을 거야. 왜냐면 진짜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다림질도 못하고 살림과가 아니에요. 저는 요리는 좀 하지만 살림과가 아니에요. 정리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가 어디를 이사하면 걔가 이렇게 이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청소 잘하세요? 애기 잘 보실 자신 있으세요? 내 애한테 한 번도 화 안 냈다. 근데 애 보면서 화 안 낼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나 어디 가면 사장 사모 소리 듣는데 나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나는 진짜 돈을 벌 수 없는 능력 없는 여자라는 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감이 생기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혼도 생각했을 때요.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순 노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은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인도로 넘어갔던 그런 싼 인력으로 만들었던 그런 신발 공장들이 다 자기네 본국으로 왔어요. 왜냐, 로봇들이 생산을 좁은 시설에서 다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잔가? 남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가실 단어는 2년에서 5년 동안 시스템대로 하면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불려다니는 이유가 아무런 스펙 없이 아무 일도 안 해본 사람이 2년에서 5년 동안 그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저 여자가. 그냥 저는 시스템대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그 시스템이 뭐냐고 좀 물어보시면은 좀 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 곡선 중에서 소득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이쪽 분면인 소득도 많고 시간이 많은 저쪽 국면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탤런트 시키고 싶은 거가 뭐예요? 요즘에는 음반 수입이 인세 수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죠.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아니었지만 비틀즈도 그렇고 해밍웨이도 그렇고 죽었는데도 계속 받잖아요. 그 수입을 손녀딸들이 그런 거를 인세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이 네트워크 자산도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애용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생필품 때문에 떨어지고 또 살 수 있어서 반복 구매가 되고 그들이 정말 매니아라면 내가 사라고 말 안 해도 사거든요. 근데 제가 12년 동안 계속 이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제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감동을 전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했을 때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제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산소득의 특징은요.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건물 올릴 때 건물이 올라갈 때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월세가? 안 나오죠. 근데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임대 주면은 돈이 나오죠. 아메이 수입도 똑같아요. 내가 CD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 땀 한 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네트워크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애용자 네트워크도 생기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네트워크가 내가 커졌을 때 그때 자동으로 불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되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입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돈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쪽 국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돈이 나와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 안 나가면 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서 자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판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직장에서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건물에서 300만 원 월세 받는 사람이랑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그 자산 소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직장에서 300 벌거든? 근데 건물에서 나오는 300만 원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세요. 그 직장인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에서 나오는 200만 원은 직장 생활하는 200만 원이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다르냐? 문제는 시스템인 거죠. 전혀 다른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 수입,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양동이를 수입을 버는 거예요. 전문직은 저 양동이가 큰 것뿐이죠. 근데 자산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파이프라인 내 소득이에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안에는 돈이 안 나오지만 파이프를 원수까지 끝까지 연결하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래서 저것만 다 재건하면 이제는 놀아도 돼요. 제가 노는 게 좋아서 아메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인생이 100살이라고 하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죽도록 일만 하다 죽거든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돈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살다가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생 그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일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심심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말일까요? 심심해서 일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육체를 써가지고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게 일한다면은 저는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자산소득을 꼭 만들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꽂힌 거는 5년 동안, 내가 젊은데 5년 동안 먹고 사는 거를 쫙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나서 나 그렇게 욕심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 컨셉이었거든요, 저도. 그 불안한 미래를 알면서도 계속 그날 시간을 보내다가 계속 불안해지고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사태를 저는 맞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럼 뭐를 하는 거냐? 비즈니스 컨셉은 그래요. 애용자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설명도 해요, 요즘엔.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고요. 내가 좋은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을요. 아메이가 만들어놓은 좋은 생필품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BO가 뭐의 약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오너의 약자예요. 여러분 소득이 생기면은 다 저축하시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돈을 잘 써야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여기 지금 많으신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돈 쓰는 거예요. 돈 버는 거보다 돈 쓰는 거 잘해요. 저도 진짜 돈 쓰는 거 잘했거든요. 근데 아메를 알고 보니까 돈 쓰는 거 못했더라고요. 돈이 안 되는 거에만 돈을 엄청 썼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알고 나서 소비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에서 소비를 했을 때 왜 돈을 벌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에는요 어떤 소비가 있냐면 기계적인 소비, 잉여적인 소비, 관계적인 소비, 자기개발 소비. 자기개발 소비 맘만 먹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에요. 관계적인 소비 집에서 절대 안 나오면 안 써도 되는 돈이고요. 잉여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기계적인 소비는요 기계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필품 소비예요. 핸드폰도 생필품에 들어가요. 안 쓸 수 없는 돈. 아침에 깨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거. 양치하고 물 마시고 몸 닦고 머리 감고 비타민 먹고 화장품 바르고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인 소비라는 거죠. 생필품을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필품을 잘 소비하시면 돈을 버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메에 관심을 갖고 내가 소비를 좀 잘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하시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양치질 하면 진짜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양치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치약을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수기 요즘에 거의 많이 쓰시죠? 정수기를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먹던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을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쓰는 소비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공부하고 좋아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메 사업이 되는 이유는요. 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재구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유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제품이 나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마케팅 플랜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이에요. 저희 남편이 20년 동안 왜 성공했냐면은 아이템을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팔렸어요. 제가 저희 남편 사업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했었던 논리는 뭐냐면은, 생각했던 논리는 뭐냐면은, 사업은요, 별게 없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많이 팔면은 부자가 되고요.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를 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있어서 팔려고 하면은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시장을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변화에 맞춰서 아는 걸 되게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아이템을 잘 찍어갖고 와가지고. 근데 생필품은 어때요? 불황이 없어요. 제품의 품질이 좋다면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싼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만 있을 수도 있지만요. 아메이 소비자들은요.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은 없어요. 합리적이면서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소비자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한데 생필품이라서 너무 좋은데 이 뉴트라이트가 괜찮냐는 거죠. 근데 운동선수들이 다 먹고 있어요. 요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먹었어요. 그게 왜 그러면 도핑 테스트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안전해요. 왜? 84년이 됐어요. 최초의 비타민이에요. 전 세계는 1위고. 여러분들이 제가 평범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살림하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누군가를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요. 별론데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거 못해요. 근데 그냥 1등을 1등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농장이 있으니까 농장이 있다고 말하면 되고. 대부분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농장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농장도 다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손상된 DNA를 줄여준다는 거죠.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 DNA는 말이요. 굉장히 민감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카탈로그에 쓸 수 있어요. 심의 과정 다 거쳤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비타민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사업 처음 할 때요. 비타민 안 먹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얘기 안 했어요. 싸우니까. 저 되게 많이 싸우는 거 봤거든요. 밥이 제일 보약인데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근데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타민 다 먹으면 이걸로 바꿔보지 않을래요?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니까 바꿔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가격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메이는 제품이 좋은데 비싸다. 여러분 비싸다는 기준은요. 어떤 무언가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구려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아메이는 싸구려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싸구려 제품 가격 알아갖고 와가지고 아메이 비싸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벤츠랑 BMW 정도랑 비교하지 않아요? 비슷한 거랑 비교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싸구려 제품 가격 알아갖고 와서 아메이 거 비싸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든 합성 비타민,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는 그런 비타민과 정말 농장에서
진짜 식물을 다 길러서 그거를 정말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하고는 그냥 태생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만 그냥 단순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가장 비싼 비타민이 8만 원이에요. 한 달치가. 근데요, 여러분 커피 드시죠? 아침, 저녁 먹는 가격이요. 2,700원만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커피 한 잔 우습게 먹잖아요. 커피 3,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커피값 한 잔 정도만 아끼면은 아침, 저녁 저렇게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주는 비타민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이 되게 깨줘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몸에 나쁜 거는 그렇게 과자 2,000원, 3,000원짜리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고 몸에 안 좋은 콜라는 그렇게 마시면서 내 몸에 좋다는 비타민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대요. 그게 우리의 소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전 이 자리에 와서 공부했어요. 아, 내가 정말 돈은 많이 썼는데 진짜 잘못된 소비를 했구나. 몸 망가지는 거, 애들 이상해지는 거는 막 사주고 내 몸에 좋아지는 건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가방이나 사고 맨날 옷이나 사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밝혀진 거는 요즘에 뭐 생로병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식물에 있는 내재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죠. 이 파이토 뉴트리언트가요. 더블 X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여기 노란색 글씨 보이세요? 센트룸이라고? 이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나와요. 센트룸은 화학적인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물 내재 영양소가 당연히 없죠. 식물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DNA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미국 카탈로그예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갖고 있었던 미국 카탈로그. 미국은요. 타사 거를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실명으로 써놓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타사 거랑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손상된 DNA가 회복시켜주는 걸 입증했죠. 제가 이제 또 다른 비전은 뭐냐면은 UN 미래 보고서 2040이 나온 지가 한참 됐죠. 이것도 한 5,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요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은 21세기 최고의 의료 기술이 나와요. 뭐 자가 면역 치료 기술.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암의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류는 식물이나 농작물에서 제공하는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구가 됐냐면요. 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30kg의 농작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이 풍부한 콩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 책에는 분야별로다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농업 분야에서 제가 챕터에서 줄을 쳐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콩 농사 지으면 너무 괜찮은 아이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콩 농사 지으실래요? 그리고 제가요 아메 사업을 공부하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메를 만난 거에 대해서. 왜? 아메에는요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파이토프로틴. 100%. 근데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짜리인데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짜리인데 식물성 100%는요. 뉴트라이트에 있는 프로틴밖에 없어요. 타사에도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30%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요. 파이토프로틴을 먹고 싶어 해요. 동물성 단백질 말고. 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이토라는 물질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요. 100% 프로틴을 먹고 싶은데 파이토 프로틴을 먹고 싶은데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짜리를 찾는데 없거든요. 근데 가격이 4만 원대예요. 그럼 어때요?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이 알리기만 하면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땅을 파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왔는데 나만 아는 느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땅에 그게 숨겨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암의 다단계라고 몰라줄 때도 괜찮았어요. 나만 알고 있는 보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비타민이 이제는 됐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세제라는 거죠. 그래서 때만 잘 빠지는 게 아니라요.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세제라는 거죠. 보세요. 저 이미지 되게 좋지 않아요, 영상? 세제를 쏟아 부었는데도 고기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퍼 초이스라는 마크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주는 마크인데요. 때도 잘 빼야 되지만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의 세제들이 어때요? 너무 발전했죠. 때가 잘 빠진다는 말로다가는요. 말이 안 돼요. 요즘에 때가 안 빠진 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요. 가치 소비의 중심이 돼 있어요. 똑같이 때가 만약에 잘 빠진다면 가격이 비슷하다면 나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세제를 써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때요? 미래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제품을 내가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전달하고 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이 제품 써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못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요, 이해하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넘길게요. 청정기도요, 기준을 여기서 배우니까요, 기준을 알아보시고 밖에 나가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가격 비교해보세요. 진짜 비싸서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은 청정기나 정수기들이 모델이 한 회사에만 20개씩이 넘어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같은 회사께. 그럼 여러분들은 정수기를 왜 사세요? 좋음을 원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생기셔야죠. 50만 원짜리는 더 나쁜가? 300만 원짜리는 더 좋은가?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뭐예요? 아메이 철학은요. 좋은 물을 공급하기로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싼 거 먹고 필터 좀 나쁜 거 쓰고 그 사람 부자니까 좋은 물 먹고가 아니고요. 그냥 좋은 물의 기준을 정해놓고 정수기를 개발했고요. 그냥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24개월 할부로 쓰라는 거죠. 근데 좋은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달리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퀸 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원폰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소비가 소득이 된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어갖고 오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판매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고. 아메이 회사는 광고 유통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재래식 유통에서 보면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지나가니까 2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 총판 도매 소매 광고에 엄청난 돈이 70% 이상의 돈이 흐른다는 걸 알고요. 대기업이요. 대형 홈쇼핑,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차렸어요. 왜냐면 저기 돈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다 벌려고. 요즘 어때요? 제품도 대기업이 만들고 광고도 대기업이 하고 마트도 대기업이 하고 이모 삼촌이 했었던 도매 소매 시장은 다 죽어서요. 이제는 평범한 사람의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회 상실의 시대라고 해요. 대기업이 다 해요. 이제는 상권들에 다 들어왔는데 24시 이마트가요.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내 돈 들여서 하는 내 사업 같죠? 아니잖아요. 신노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아메이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고품질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써봐도. 현혹당해서 쓰지 않아도요. 내가 써보면 좋은 거 아는 제품이에요. 왜?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광고 안 하고 유통 안 해요. 연예인들이 광고하고 10억씩 100억씩 벌잖아요. 송중기 씨 집도요. 다 우리가 사준 거예요. 50원씩 1000원씩 10,000원씩 내가지고. 다 부럽죠. 우리가 왜 1대1로 만나서 광고를 해야 되면요. 그들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생겼으면요. 아메 사업 안 하시고요. 텔레비전에 나오시면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메 사업을 만나고. 나는 그들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광고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1대1로 만나서 내가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소득을 벌 수 있다면 나 인정. 나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나 텔레비전에 못 나오니까 나 1대1로 광고할게.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걔네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메이 사업에서 돈을 벌어오기가 지금 힘들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그 광고비들이 못생겨서 내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인정했어요. 그래서 1대1로 광고하기로 했고 제가 12년 동안 그렇게 광고를 해서 저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광고 유통을 하는 돈이 적지 않게 엄청 많은 돈, 70에서 90%, 화장품은 90%까지 들어가는데 그 돈을요. 제품 개발비에 투자를 하고요. 35%, 70%에서 90%가 아니라 35%를 기금화 시켜놨다가 아메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한테 다시 돌려주고 제품을 쓰고 좋은 사람들이 광고를 해주면 광고비로 돌려주기로 해서 35%를 기금화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메이가 이상한 돈을 갖고 오는 거라는 거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원에 가입하시면요. 고품질의 제품을 30% 싸게 쓰고요. 택배 되고요. 100% 만족보증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90일 안에 뜯어서 써본 제품까지 다 반품해줘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서요. 포인트를 1일에서 말일까지 모아요. 그거를 돈으로 돌려줘요. 그 다음에 제품을 써보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마케팅을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저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이 광고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회사가 이 연예인한테 광고비를 일시불로 주긴 했지만 다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8,400원짜리가 1,500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가 다르냐, 아메이는. 저 위에 있는 소비들은요, 엔드 유저로 끝나요. 그냥 쓰고 끝이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나한테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 아메이가 왜 저가 처음 시작할 때 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냐 그러면요. 엔드 유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입을 열면 광고할 수 있고요. 입 다물면 그냥 제품 쓰는 건데 저는 3년 반이 지나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 포인트를 다 인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유통 광고에 기여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메이 사업은. 그래서 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를 어떻게 나눠주냐? 1차는 21%. 네트워크 실적 대비 보너스고요. 2차 보너스는 누군가 나처럼 돈을 많이 벌도록 도와주면 받는 보너스, 성공자 수에 따른 보너스. 3차 보너스는 전체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보너스라서 35%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돌려줘요. 여러분들이 이 돈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자격을 갖추시면 돼요. 나 저만큼 벌고 싶어. 그럼 그 자격에 도달하시면 저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거죠. 자격을 갖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쓰시는데요. 4인 가족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쓰시면 한 20만 포인트가 모아져요. 20만 포인트는요. 저기 보너스 테이블에 보니까 3%를 돌려주겠다고 룰이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자격대로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20만 포인트를 모은 자격으로 3%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35%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6천 원을 원래 갖고 오는 거죠. 이마트 가면 6천 원 돈으로 주나요? 안 주죠. 100원 포인트로 싸주죠. 근데 여러분들을 여기 모시고 오신 분이 스폰서가 있어요. 가입한 순서죠. 가입한 순서지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자꾸 다단계 생각하시고 피라미드 생각하셔서 누구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원 가입된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선은 연결된 거죠. 광고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 광고 되어져서 쓰다가 제품이 괜찮아서 친구하고 이웃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제가 1일에서 말일까지 모든 포인트가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스폰서의 네트워크가 생겼네요. 4명. 스폰서의 네트워크 4명을 합산하니까 80만 포인트는 6%. 48,000원이에요. 48,000원은 스폰서 돈이 아니죠. 80만 때문에 모여졌으니까 이 4사람이 갖고 갈 보너스라는 거죠. 그럼 스폰서 수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만든 네트워크 3명이 들어있네요. 3명의 포인트를 합산한 캐시백을 빼주면 스폰서의 수입이 나와요. 차집합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가 48,000원이었는데 여러분 네트워크는 60은 6%. 36,000원을 빼주니까 스폰서의 수입은 12,000원이에요.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36,000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네트워크에는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자 쓴 친구랑 이웃이 있어요. 20만 포인트를 쓰면 3% 준다 그랬는데 6,000원. 36,000원에서 6,000원 빼주니까 24,000원. 보세요. 스폰서가 먼저 가입했죠. 회원 수가 4명이에요. 그런데 캐시백이 12,000원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35% 기금화된 거에서 찾아오는 거라고. 각자. 누가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스폰서도 저기 친구하고 이웃처럼 혼자 썼으면 원래는 6,000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쓴 거 6,000원에다가 광고비가 들어왔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한 번 광고했기 때문에 12,000원. 여러분들도 원래는 6,000원 받아야 되는데 혼자 썼으니까 6,000원에다가 친구하고 이웃한테 광고했으니까 6,000원씩 광고비가 들어오면 18,000원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6,000원이 더 들어와서 24,000원.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구랑 이웃은 혼자 쓰고 6,000원이에요. 되게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역전이 됐어요. 근데 스폰서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왜 비 오는데 나를 데리러 와? 그리고 왜 밥을 사주고 왜 빵을 구워주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지는 거야? 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 원래 사람이 좋은 거를 베풀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친절하면은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저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저희 아들이 저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다 돈을 주고 오기 때문에. 깎지도 않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폰서가 없어요. 스폰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캐시백이 변하면 문제예요. 스폰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쓰다가 너무 좋아서 친구하고 이웃한테 광고가 됐고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2명이. 셋이 쓰니까 60만 포인트가 됐고 6% 36,000원에서 친구하고 이웃 6,000원씩 빼주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이 24,000원 똑같아요. 노력순이고요. 스폰서의 수입과 무관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또 많이 해요. 20만 포인트 안 쓰면 어떻게 되냐고. 보세요. 스폰서님도 5만 PB 쓰고요. 여러분들도 5만 A, B, C 친구한테 전달했는데 5만씩 썼어요. 그럼 스폰서는 다 합산되니까 25만 PB. 3% 7,500. 여러분 어때요? 다 합산되니까 4명이 합산되니까 20만 포인트 3% 6,000원. 7,500 전체에서 여러분들 6,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스폰서님의 수입은 1,500원인데요. 여러분들은 6,000원을 갖고 가요. ABC는요. 2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30% 싸게 좋은 제품 쓰는 걸로 만족. 룰을 지키라는 거죠. 백화점 가서 여러분 20만 원어치 사면 5,000원짜리 상품권 준다 그랬는데 19만 원어치 사고서는 달라고 하면 안 주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이용했다고 말해요. 이용인가요? 저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생필품 필요한 거 아메에서 좋다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판매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판매 마진을 갖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기금화되어 있는 35%에서 광고비 6,000원을 찾아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되게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명한테 광고하니까요, 9만 원이 들어오고요. 내 친구도 광고하면 돈을 더 벌게 해주니까, 57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가 또 광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짜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되진 않아요. 지금까지 제 친구는 혼자 쓰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4명한테만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명한테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막 20명한테 광고하는 일도 생겨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하기 좋게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서 플랜의 수익을 보여준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애용자들이 만약에 더 증가하고 제품이 떨어졌을 때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되면 매출이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면은 이게 자산소득이 정말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려면은 10억 정도의 은행에 이자 수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0만 포인트가 되면 SP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 1000만 포인트의 시장이 일어나면 GP. 그 다음에 6번이 되면요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플래티늄은 정식 사업자가 되고요. 워커로텔에 초대를 받고 플래티늄부터 이제 상속이 가능하고요.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 때부터 이제 저희 애들을 데리고 아메이 보상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2차 보너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플래티늄이 돼서 220만 원 정도 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달한 친구도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나만큼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2차 보너스를 찾아갖고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이미 다이아몬드가 됐죠. 저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 밑에 들어와서 앵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티늄 그룹을 2그룹 정도를 만들면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 5천 정도 수입이 되고요. 세금 떼고. 플래티늄을 3그룹 정도 만들게 되면은 에메랄드, 가난과 이별한다는 닉네임이 있는데 세금 떼고 6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해외여행을 가고요. 향속되고요. 다이아몬드부터는 1년에 3번 여행을 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요. 6그룹을 성공시키면 수입은 1억 5천 정도 돼요. 제 친구가 다이아몬드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 들어왔냐고. 한 1억 5천 받았더라고요. 세금 떼고 괜찮죠? 네, 수석 다이아몬드는 9그룹 성공시키면 수석 다이아몬드, 이때부터 이제 여행 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만큼이에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아까 아가씨라 그랬잖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역전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9년 전에 역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인데요. 저희 스폰서님은 작년에 뉴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밑에서 앵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형성해 나가는 일이고요. 자기가 성공시킨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고 더 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역전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죠. 과거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다단계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가입한 사람이 30% 뛰어가고 20% 이렇게 하다가 6번째 사람은 가져갈 게 없죠.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그래서 회원 가입비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수를 모집해야 되는 일. 아메이는 네트워크 방식이지 저렇게 쭉 저런 다단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SP에서 크라운 앰버서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성공의 단계는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거를 이렇게 써놨죠. 도구를.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은? 근데 이게 다 바뀌었죠. 예전에는 저렇게 듣다가 마이마이로 듣다가 CD로 듣다가 MP3로 듣다가 지금 다 스마트폰에서 듣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소비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메이가 그거예요. 좋은 생필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만 저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자산을 무형의 자산이라고 해요. 어떤 생필품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생필품만 만약에 아메이가 계속 만들어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듣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걸로다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걸 만들어내는 사장님들은 다 망했죠. CD 만들던 분이 갑자기 MP3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했던 분들은 다 망했어요. 하지만 음악을 듣는 건 똑같아요. 음악을 듣는 사람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하던 부자든 써야 되는 생필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만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요. 무언가가 들어오도 괜찮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미국 사업을 하잖아요. 미국은요. 쉘 주유소도 들어오고요. 법률 서비스도 다 들어왔어요. 내가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만 갖고 있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거든. 그럼 저는요.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소비자는 그대로인데. 왜냐면 소비자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요. 회원 가입한 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런 서비스가 선진국이고 미국은 더 많이 발달돼서요. 법률부터 시작해서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메이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메이는 어떨까요? 오프라인에서 팔다가 인터넷 기반으로다가 소비자들이 사가게 하다가 모바일이 되다가 어때요? 인공지능 기능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메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아메이 쇼핑 하시죠?
지금 손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하지만 음성 인식 기반이 다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WX 떨어졌어. 우리 집에 디스랍스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택배가 와 있어요. 그 인공지능 기반이나 음성 인식 기반이 만약에 된다면 아멘 날개를 더 달겠죠. 근데 저는 뭘 해야 돼요? 소비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제 사업이 편리해질 뿐이지 저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시면서 그 10만 원 정도 막 7, 8만 원씩 내잖아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어요. 인쇄처럼. 근데 저는요. 스마트폰을 똑같은 돈을 7, 8만 원, 10만 원 내지만요. 저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과학이 저한테는 굉장히 돈을 벌어준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그냥 영상이나 보고 있고 카톡이나 하고 있는 그런데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나쁘지 않네. 제품 저렇게 잘 만들어? 90일 동안 써보고 나쁘면 반품하면 되니까, 내가 제품 바꿔볼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쓴 것만큼 캐시백 돌려받으니까 현명한 소비네. 괜찮네.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모임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2년에서 5년 동안 못하지만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고 하세요. 소개시켜주면서 스폰서님 이거 누가 쓰고 싶대요. 하면서. 그래도 몇십만 원씩 들어와요. 통장에. 제 소비자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그렇게 안티짓을 하더라도 맑게 알아듣고 2년에서 5년 동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 그룹에 나와서 시스템을 배우면서 직업답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일정하게 투자해서 2년에서 5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시스템대로 하면 모두 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100여 개 지역민 국가에 나가 있고 시민들이 만들어낸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죠. 저희는 BV라는 제도가 있어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요. 그래서 포인트 밸류, PV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BV가요 1대1이었어요. 25년 중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근데 지금은 BV가 1.5로 올랐어요. 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미국은 1대3이에요. 저희 언니가 작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는데 수입이 1억이었어요. 우리나라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지금 4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1억이에요. 왜 BV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호주 사업도 해요. 호주는 몇이냐면요. 1대4예요.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은 연소득이 8억 정도 돼요. 그럼 볼까요? 예전에 SP는 1000만 포인트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래서 PV는 변하지 않아요. 기준점이죠. 근데 어때요? 91년도에 SP 한 사람들은요, 통장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2006년도에는 150만 원 정도, 2016년에는 200만 원 정도. 왜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대로 반영해요. SP는 똑같은데. 내가 20년이 지나서 SP를 했는데 옛날처럼 100만 원 계속 주면은 여러분 아메 사업 하실 수 있으세요? 저 BV가 연동된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은 그래서 7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은행 이자가 더 떨어져서 한 10억 정도 돼요. SP 자산 가치가. BV가 1대1이었는데 1대53으로 지금 바뀌었죠. 지금 그렇게 BV가 1대3으로 변화한 미국 아메이 카탈로그를 제가 찍어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원 가격이 있어요. 이건 세금 뗀 거예요. 미국은 여기다가 텍스가 붙으니까. 61.42예요. 회원 가격이. 근데 포인트가 이런데 여기 BV를 보시면은 73.71이에요. 우리나라는 회원 가격이 더 높아요. 10%가. 왜냐면은 BV는 부가세 10%를 뺀 가격치거든요. 근데 미국은 회원이 받아가야 될 그 BV가 회원 가격보다 더 높으니까 당연히 캐시백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내가 소비자가 지금 한 30명밖에 없어. 한 100명밖에 없어. 예를 들면 내 네트워크 전체에. 근데 그 100명이 더 이상 늘어가지 않아도 내가 아메 사업을 붙잡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아메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지 않아도 BV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내가 받는 보너스는 계속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1억 5천 정도 벌어 다이아몬드가 돼서 뉴 다이아몬드가 돼서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 1억 5천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치를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느끼게 해줘요. 왜냐면은 그게 BV가 올라가면은 3억을 받는데 그때는 3억의 가치가 지금의 3억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BV 제도가 정확하게 있는 아메이 회사에 대한 이 마케팅 플랜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이 되는 것처럼 반짝하는 것처럼 빨리 되는 것 같은 건 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진짜 돈을 갖는데 리얼 머니를 갖는데요.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있나요? 그게 다 사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기당하고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마음속에요.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보다 너무 이상하게 많이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사기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는 정말 진짜예요. 내가 정말 발로 뛰어서 1대1로 광고하고 그 소비자가 축적되고 쌓여서 내가 부자가 되는 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딸이 요렇게 됐었는데 지금 요렇게 컸죠. 요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어요. 캐나다 유학 가기 전에 찍은 거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찍었는데 지금 고3이 됐고요. 저희 딸 제가 소유하는 거는 많이 안 사주지만 여행 많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방학 때 도깨비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요. 자기 몬트리올을 가겠다면서 티켓 끊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뉴욕까지 다 돌고 브로드웨이 가서 뮤지컬까지 다 보고 돌아오는 그런 데는 제가 절대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저를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보내주는 것. 그리고 저희 딸하고 봉사 여행도 가고요. 인정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애들 다 앉혀서 제가 정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제가 2009년도 다이아몬드예요. 아메 50주년. 이제 내년에 60주년이 됐어요, 벌써.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었을 때 회장님하고 아메이 회장님하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메이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에서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잡지에 실릴 때마다 제 스토리를 가지고 했고요. 저희 아들은 이렇게 잡지에 실린 엄마의 모습을 꽤 오랫동안 봐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제 친구 다이아몬드 됐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친구도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애기 엄마. 그냥 플라스틱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 꿈을 얘기했던.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저기 여행지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시드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보상 여행지에 시드니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자기 드림 파일에 있다고 거길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보상 여행 선택을 시드니로 해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저렇게 탈모도 있었는데 머리도 되게 많이 났고요. 남편이 어때요? 때깔이 더 좋아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늙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은 술 마시고 접대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는데 뉴트랄라이트를 엄청나게 섭취하니까요. 피부들이요. 그냥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티 난다는 말 있죠. 그 빈티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빈티가 나요. 왜? 내 속을 채우기가 바빠서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얼굴까지 내보낼 영양소가 없거든요. 근데 이 속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요. 영양소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이 피부로 내보내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제 친구의 지금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아유 쎄네 쎄. 저런 여자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요. 과거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변화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한테 허락 맡아서 제가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여행을 갈 때도 가슴 떨리게 하는. 여행 가기 전부터요. 이렇게 가방들을요. 선물들을요. 계속 보내줘요. 설레게 해줘요. 여행을. 기다리게 해주고. 그래서 제 친구가 시드니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아메이 보상 여행으로 시드니를 가는데 어때요? 대부분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오죠. 본사는요, 아메이 본사는 어떤 여행을 시켜주냐면요, 오페라 하우스를 예약해서요, 가장 좋은 로얄석에 저희를 앉혀줘요. 그리고 솔직히 평범한 주부가 동화 속에나 나오는 얘기지, 언제 저희가 드레스 턱시도 차려입고 남편이랑 팔짱 끼고 저는 오페라를 보러 가겠어요. 지적 허영심이 많은 저한테는 딱이에요, 정말. 저 동화 속에서 영화 볼 때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요, 그런 걸 해줘요, 아메이가. 근데 저 혼자 하면 창피하죠. 다 같이 저러고 나오잖아요? 너무 괜찮아.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채워준다는 거죠. 두바이 여행 갔을 때 현지 옷도 사서 입고요. 정말 제가 드림 리스트에 있었던 거는 아메이가 다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성취했을 때 저 많은 사람한테 축가를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밟아보겠어요. 그런 영화 같은 장면도. 진짜 제 인생은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로마 여행 갈 때는요, 저희 딸이요, 한복을 입고 추억 여행을 하자고 그래서요, 인터넷에서 한복을 주문했어요. 저를 저러고 입혀줬어요. 그래서 진짜 태극기랑 이태리 깃발을 꽂고요, 버선까지 신고요, 저희가 막 활보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딸이 60이 됐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추억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저는. 창피해서 어떻게 입어? 전 그런 엄마 아니에요. 입자. 막 활보하고 돌아다녀요. 한국에서 일해봐요.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러죠? 외국 가셔 저러고 다니잖아요? 난 자유인이야!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요, 아메이 사업 하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너무 좋다 그래요. 같이 가신 분들이 재밌다고. 당신들 없었으면 우리가 너무 재미없을 뻔했다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크루즈도 언제 타보겠어요. 정말 영화에나 나오지 않아요? 디카프리오가 막 계단에서 막 드레스 턱시도 입고? 근데 저만 드레스 턱시도 입고 싶다고 입을 수 있나요? 창피해서 못 입어요. 근데 다 드레스 턱시도 입잖아요? 너무 좋아요. 크루즈 여행도 아메이가 보내주고. 진짜. 요번에 또 저희 파트너가 또 큐 다이아몬드가 돼서 지금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시아나 승무원 10년 탔다가 아메이를 만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 또 올해 다이아몬드가 되고. 미국에 있는 저희 형부랑 언니도 열심히 해서요. 그 백인들이 있는 사회에서 한인들이 그렇게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백인들 몇만 명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큐 에머럴드가 들어가서 저희 언니가 리더십, 그 스프링 목사님, 존 맥셀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그 목사님 오신 그 자리, 백인들이 몇몇 명 있는 자리에서 스피치를 한 걸 보내줬는데, 제가 우리 언니가 발음은 안 좋아요. 커서 미국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영어 스피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우리가 외국 나가서 저렇게 멋지게 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아, 너무 좋다. 그런 생각했고요. 저희 형부도 되게 잘 나가요. 진짜 전문직이시고 돈 많이 벌지만, 겸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는 돈들을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러 또 몽골에 봉사도 가고요. 이런 행사들도 많고요. 뭐 한복 입고 파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이 있으신가요? 아까 꿈을 꾸지 않으면 영혼이 쭈그러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는 게 아닐까요? 오늘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여러분 일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같이 사시는데 84세세요. 저희 아버님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영화에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일은 정말 필요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마음이 비참해지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돈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저랑 상관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오늘 누군가가 내 강의를 듣고 여기에서 아메 사업을 결단해서 5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을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내 직업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날씨 되게 흐린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이 플랜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성공하는 일이라면 괜찮은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장시간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